아, 자, 힘냅시다. 자, 유형 20번은 미안해. 이거 좌표점만 찍고 들어가면 됩니다. 함수의 극한에서도 해석된 게 있기 때문에 찍고 들어가고요. 질문거리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질문거리가 좀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클리닉실 꼭 참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최대한 질문할 수 있는 거 하고요. 보통 지금 보니까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낮에 2시부터 6시 중에서 월화수목금 있죠? 평일 낮에는 사람이 진짜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살면은 그냥 다 거의 개인과의 수준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질문거리가 많다.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또 뭐 개념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은 보충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때 설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면 손 놓으면 안 되고 그냥 살아요. 진짜로. 방학 동안에. 솔직히 말하면은 윈터처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0-10을 할까 하다가 아직 말았는데 나중에는 할 거야. 우리랑은 상관 없어지니까 미안해. 혹시라도 내년에 생각 있으면 미안해. 농담이야, 농담. 자, 아무튼 진짜 힘듭니다. 진짜로. 자, 혜림이는 또 어딜 갔을까? 자, 그럼 유형 21번. 자, 126번으로 갈게요. 자, 얘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3,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n인 상태. 문제 설명만 하고 이걸로 직접 좀 풀게 할 겁니다. 얘는 도형과 극한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가로는 3이고 세로가 지금 n으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때 A, B, N, C, N, D, N이라고 지금 D라고 적어놨고요. 요 길이에 따라서 지금 B랑 C가 좌표라고 해야 되나? 합참자가 좀 달라집니다. 자, 이때 A에서부터 CN까지 선을 연결했을 때 이 ACN과 B1C1이 만나는 지점을 PN이라고 한대요. PN. 그럼 당연히 N값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PN값은 점점 앞으로 당겨져 갈 거예요. 괜찮죠? 점점 길어질 거니까. 그랬을 때 APN의 길이를 극한 씌워서 구해달라라는 게 지금 126번 문제입니다.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일단 문제 설명만 했어요. 1분만 있다가 힌트를 갈 겁니다. 자, 요거하고 미안해. 급수로 갈게요. 급수 라이트생과 RPM은 내일 줄게요. 자, 한 가지 설명을 더 해볼게요. 지금 얘는 좌표 평면이 아니라서 좀 그렇죠. 도형 문제니까. 다시 한번 도형 문제, 앞으로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설명할 겁니다. 도형 문제는 푸는 방법이 크게 몇 가지가 있냐?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하적으로 푸는 거. 기하적으로 푼다라는 거는 유클리드 기하 얘기하는 겁니다. 중등 기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벡터 가지고 푸는 거. 뭐야, 벡터가 뭐야? 안 할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세 번째는 좌표 평면으로 문제 푸는 거. 2가지로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실제로 수학의 도형학의 발전 계보가 이렇게 내려가요. 기하적으로 먼저 하다가 한계점에 부딪혀서 벡터라는 걸 만들기 시작해요.
이 벡터가 나는 편의상 상대적 좌표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상대적 좌표계가 무슨 뜻이냐면은 도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몰라 어느 점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어차피 이 점은 얘를 기준으로 이 방향의 길이가 얼마만큼 가 있다. 이 지점은 이 방향으로 길이가 얼마만큼 가 있다. 이런 식으로 A점을 기준으로 나머지 4점의 위치를 지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점이 어디든 상관없이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석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 기준으로 본다. 그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차피 이렇게 무슨 점인지 기준 가지고 볼 거면 걔를 절대점으로 잡으면 편하지 않나?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 원점을 기준으로 모든 점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게 좌표평면이에요. 그래서 좌표평면을 뭐라고 부르냐? 절대적 좌표계라고 불러요. 괜찮죠? 절대좌표계. 뭐 수직을 가지고 보니까 수직좌표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실수만 가지고 나타내니까 실수좌표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지금 이거랑 이거만 갈 거니까. 고등과정에서는 이거 없어도 다 풀어요. 왜? 벡터는 지금 현재는 쓰는 게 이런 이변수 함수, xy 함수로는 벡터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보통 3차원 이상, xyz. 그 다음에 5차원, 6차원, 7차원 상상도 안 가는 그런 애들을 나타낼 때 벡터를 이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미조건 선택자들도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만 보면 되는데 지금 기하적으로 푸는 것과 그러면 좌표평면으로 푸는 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기하적으로 풀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요. 왜 유클리드 기하학이 먼저 시작했는데? 간단하니까. 그러면은 좌표평면으로 풀면 어떻게 되냐? 복잡해요. 당연히 복잡하겠죠. 당장 우리가 직선 2개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직선 2개가 있다 그랬을 때 이 교점 구하려고 한다면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죠. 이 직선 방정식 구해야 되죠. 연립 방정식 해야 돼요. 진짜 교점 하나 구하는데도 한 세월이에요. 그죠? 무조건 복잡해집니다. 얘는 그냥 간단해요. 그냥 뭐 관계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됐다? 뭐 그럼 있겠지 뭐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각만 가지고 좀 쓰는 거. 그러면은 좌표평면은 복잡한데 그럼 왜 쓰냐? 기하적으로 푸는 거는 안 보여서 그래요. 이게 죄다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복잡한 도형 같은 경우에 뭐 사각형 있고 여기 뭐 내접하는 원 있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 원이 하나가 또 들어가. 이러면 어떻게 하지? 되게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안 보여. 뭘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될지. 근데 이걸 봐야 됩니다. 이 도형과 급서, 그 다음에 상함수 도형극한 이런 데서도 그냥 봐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연습 더 할 거고요. 이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서든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좌표평면에다가 놓고 보면은 뭐 좌표평면 쓰면 되지 뭐. 원의 방정식 뭐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면 원의 방정식 구하면 되지 뭐. 그쵸? 얘도 원의 방정식 구하면 돼. 어차피 접하니까 x축에 접하니까. 못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다만 계산이 복잡한 것 뿐이에요. 얘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형 문제가 나왔다. 최대한 기하적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보인다. 그럼 이걸로라도 가란 얘기예요. 길어지더라도. 보이면 이걸로 가고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나 이거 도저히 모르겠는데? 안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좌표평면으로 가면 돼요. 좌표평면으로. 몰라. 그럼 난 B에는 그냥 절대점으로 잡아볼래. 참고로 직선들만 있을 때는 좌표평면으로 풀면 그냥 무조건 다 풀립니다. 진짜로. 그래서 직선만 나와 있을 땐 되게 간단해요. 진짜로. 자 그러면 지금 얘는 B에는 0,0으로 잡았어요. 자 그럼 A는 뭐예요? 길이가 n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얘는 0,n이네. 괜찮죠? 그러면 C에는 뭐예요? 3,0이겠지. 아니 그러면 0,n과 3,0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돼요. 괜찮죠? 그럼 당연히 이 노란 직선의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요거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죠. 어차피 얘는 지금 B1이 그러면 0,n-1이에요. 그럼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그냥 y는 n-1이죠.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 그냥 교점 구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PN 교점좌표가 나오죠. 그럼 APN은 끝나는 거예요. 이 교점좌표 나오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피타고라스로 들어가도 되고요. 와, 그러면 이렇게 풀란 얘기예요? 아니, 이건 도저히 안 될 때 쓰는 방법인 거고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렇게라도 풀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중간고사를 보는데 풀 수 있는 거 다 풀었어요. 풀 수 있는 거 다 풀었는데 시간이 10분이 남았어. 마킹도 다 했는데 자요? 안 되지. 이런 거 남아있으면 좌표 평면으로라도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0분이면 풀어요, 솔직히.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걸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로 얘기할 거. 미적분에서는 이 기하적인 게 엄청 중요합니다. 도형과급수, 삼각함수, 도형극한. 이걸로 못 풀어요. 진짜로. 못 풀어요. 결국 이거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고등과정에서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수원수투에 안 나와요. 아니, 수원에 나오는구나. 수상수하는 전부 그냥 좌표평면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썼어요? 중학교 때 썼어요. 중학교 이후로 또 다시 기하적으로 푸는 게 최초로 등장하는 게 언제냐? 삼각함수 활용해서 나와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어려운 거예요.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다 까먹었는데 어떻게. 그죠? 근데 그게 수학 2에서는 또 안 나오다가 미적분 들어오면서 또 복잡하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건데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틀만 일단 얘기할게요. 나올 때마다 조금씩 설명할게요. 이 안 보이는 가장 큰 걸 처리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앞으로 세 가지만 마스터하면 돼요. 세 가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직선만 등장을 하는 경우. 직선만 등장하는 경우에는 우리 중학교 때도 했었죠. 뭐가 제일 중요해요? 보조선이에요. 보조선. 맨날 중학교 때 얘기 나오죠. 보조선 그으라고. 보조선만 잘 그으면 끝나요. 그 보조선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보조선은 첫 번째 수직 보조선, 두 번째는 평행 보조선. 왜 수직 보조선이 중요한 거예요? 수직 보조선은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있는데 내가 이 둘 사이에 거리를 구하려고 해요. 와, 그럼 이거 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하지? 자, 수능 끝날 때까지 모든 거리는 전부 피타고라스예요. 길이 주어져 있지 않는 이상 무조건 피타고라스예요. 그것 빼고 못 구해요. 와, 그러면은 피타고라스면은 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산의 발을 내리면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길이랑 이 길이만 알면은 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코사인 법칙 증명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진짜로. 직각 보조선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직각 보조선. 참고로 직각 보조선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뭔가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뭐? 삼각비. 그래서 직각삼각형 가지고 길이 아니면 삼각비, 삼각함수 다 적용 가능해요. 평행보조선은 그럼 뭐냐? 평행보조선은 직선이 있어요. 평행한 선을 또 그었을 때 뭘 할 수 있느냐면 뭔가 만나는 교점을 가지고 동의각, 같다. 아니면은 억각, 뭐 이렇게 억각, 같다. 그렇죠? 각 구해내는 걸로 거의 끝나요. 그래서 중학교 때 많이 씁니다.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평행보조선으로 문제 푸는 거는 진짜 10손가락 안에 꼽을 거예요. 그만큼 고등과정에서는 평행보조선이 거의 안 쓰여요. 왜 안 쓰이지? 보면은 동의각 억각 쓸 때 꽤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평행보조선은 각을 구할 때 위주로 나타내는데 그럼 각을 왜 쓰냐? 제일 많이 나오는 도형이 삼각형인데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닮음이에요. 그 닮음은 뭐 물론 SSS 닮음도 있고 SAS 닮음도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AA 닮음이에요. 두 각만 있으면 끝난다라는 거. 그래서 각 똑같은 거 찾아내고 평행보조선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직각 보조선으로 끼인 각 찾아내는 걸로 닮음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로도 닮음이 찾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쓸 일이 있냐 이거죠. 안 써요, 진짜로. 결론 뭐냐면 평행 보조선은 그냥 있다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얘만 잘 쓰면 끝나요. 직각 보조선, 직각 삼각형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 등장하는 경우. 이거는 지금 설명할 건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개념만 알고 있어요.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 도형학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실 뭐 좌표평면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뭐 기본형, 두 번째 일반형, 세 번째 표준형 이런 게 있죠. 기본형, 일반형, 표준형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 이차함수예요. 이차함수 기본형은 ax제곱이에요. 왜? 이창만 있으니까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아래로 보려겠냐 위로 보려겠냐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준점 자체 제일 중요한 게 꼭지점이니까. 그럼 일반형은 뭐냐? 평이동, 대칭이동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애들을 다 보는 일반적인 형태인 거예요. 그렇죠? 2차, 1차 상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좀 덥지? 잠깐만. 최민 얘기해. 조금만 열었어. 잠깐만. 자, 그러면 일반형은 솔직히 별로 볼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표준형은 뭐냐? 표준형도 평이동, 대칭이동으로 겹쳐지는 애들 다 나타내는 건데 표준형은 그 함수 또는 도형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걸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참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꼭지점이에요. 이것만 딱 보면은 꼭지점이 비코마시구나. 그렇죠? 꼭지점과 최고차 계수 이것만 알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도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형은 뭐냐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그렇죠? 중심이 0,0, 반지름이 r. 일반형은 뭐예요? 평이동, 대칭이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그쵸?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표준형 많이 쓰죠. 표준형이 어떻게 생겼어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봐요. 왜? 딱 보면 뭐가 보여요? 중심 A, B, 반지름 R. 원은 중심 반지름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 나오면은 일단 중심과 반지름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원이 등장을 했는데 중심 반지름을 내가 안 쓴다.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 풀고 있구나 이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중심 반지름을 안 쓰는 문제가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원이 등장을 한다면. 얘는 교점 못 구해요. 구할 수는 있는데 숫자가 너무 지저분해요. 아까 전에 그 유형 20번에서 교점 구하지 않았나? 걔는 쉬우니까 하는 거고 못 구할 정도로 복잡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중심과 반지름 가지고 기하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좌표평면으로 갈 때는 교점 구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딱 하나 중심 반지름을 안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뭐야, 다 쓴다면서. 그냥 안 쓰는 게 있다고? 딱 하나 있어요. 사인 법칙 쓸 때. 사인 법칙 쓸 때는 중심 반지름을 안 써요. 왜 안 쓰지? 다 쓴다면서. 이유는 하나예요. 사인 법칙 자체가 이미 중심 반지름을 이용해서 증명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미 쓴 거예요. 사인 법칙을 쓴다라는 거는 이미 중심 반지름을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씁니다. 괜찮죠? 자, 일단은 뭐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나중에. 자, 근데 원은 이걸로 끝나진 않아요. 여기에 관련된 성질 두 가지. 첫 번째는 중심각과 원주각에 관련된 성질.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 관련된 거. 뭐 원들 간의 위치 관계도 있기는 했는데 걔가 메인으로 나오진 않아서 이거 두 개 정도만 성질 알고 있어도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두 개로 끝나냐? 직선과 원만 가지고 끝나냐?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직선과 원은 보조격이에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도형학에서, 기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닮음이에요. 아무리 위에 거 잘 써도 닮음 못 찾으면 진짜 꽝이에요. 진짜로.
닮음이 제일 중요해요. 얘가 별이 100만 개예요. 이거를 잘 찾으면 식이 확 줄어요. 진짜 엄청 중요합니다. 닮음.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어우, 이 도형학이네. 도형학. 원이 없어요. 그럼 써봤자 어차피 직각보조선. 닮음 이것만 잘 쓰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보조선? 쓸 것도 없어요. 이미 보조선도 다 그어져 있어요. 직각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다 직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선 나와 있으면 좀 헷갈리겠지만. 근데 사선 나와 있는 것도 얘밖에 없잖아요. 와, 그럼 이건 어떻게 보지? 닮음은 뭘 얘기하는 거지? 결국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APN이에요. 그럼 얘를 포함하고 있는 뭐? 직각을 가지고 있는 거? 직각삼각형이에요. 도형학은 그래서 직각삼각형만 잘 찾으면 끝나요. 그럼 APN 이 길이 구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그쵸? 길이는 무조건 피타고라스죠? 수선의 발 내리는데 내려봤자 어차피 직각삼각형 다 나와 있어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요 삼각형만 잘 쓰면 끝나요. 근데 이 직각삼각형이 어때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는 BN, CN까지 써서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닮음이네? 그쵸? 이미 다 줬어요. 그래서 문제가 쉬운 거예요, 얘는. 길이가 몇 대 몇이지? 1대 n이에요. 그쵸? 자, 오른쪽에다가 다시 한 번만 좀 그려볼게요. 얘는 이렇게 잡았을 때 1, n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길이에요. 자, 요 길이가 지금 3입니다. 당연히 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왜? 피타고라스로. 1대 n이면 APN 대 이거. 괜찮죠? 이거 바로 나와요. 1분만 더 고민해 볼게요. 1분만 하고 마무리 정리하고 급수 좀 설명 들어갈게요.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어 오늘. 진짜. 1초만. 알았어. 오케이. 괜찮을까? 오케이. 이게 잘 될까? 괜찮아요? 오케이. 1대 1, 이거 대 이거네요. 그것이 똑같지. 아, 90입니다. 오케이. 90입니다. 자, 이걸 구분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A, B1, Pn. 그 다음에 A, Bn, Cn.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이구야. 아이고, 차버렸다. 자, 다시 한번 여기는 지금 길이가 1입니다. 나머지 몰라요. 요 길이가 지금 n이에요. 요 길이가 3이에요. 피타고라스에서 길이 구한 다음에 1대 APN은 n 대 어쩌고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그냥 1대 n이면 몇 대 3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어차피 길이 나중에 구해도 상관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1대 n은 B1PN. 그죠? B1PN 대 3인 걸로 쓴다면 n배의 B1PN이면은 지금 3이에요. 따라서 B1PN은 지금 n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냥 n으로 나누면 되는 건데. 피타고라스 하면은 제곱합 루트. 그렇죠? 그냥 그게 다예요.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가면 얼마로 가요, 이게? 그죠? 어차피 n제곱분의 9면 그냥 빵으로 갑니다. 괜찮나요? 그죠? 자, 진짜 쉴 틈이 없어요. 미안해, 진짜로. 1,
오케이, 1. 자, 급수로 갈게요. 보면 알겠지만 내가 말은 굉장히 많아요. 말은 굉장히 많은데 어때요? 전체적으로 엄청 느리죠? 엄청 느려요. 다 떠들어서 그래요. 다 떠들어서. 줄여놓으면 하나요. 핵심만 딱딱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게 빨리 나가지는데 부연 설명이 엄청나게 길어서 그래요. 그죠? 부연 설명이 많은 이유는 아직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전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자기는 인강 보면은 항상 한 1.4배속, 1.5배속 이렇게 들어야 자기는 좀 괜찮대요. 속도감 있고. 근데 하는 말이 내 거는 영상 볼 때는 배속을 안 올려도 된대. 말이 빨라가지고 솔직히 좀 말은 빨라요. 근데 내용은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그 효율이 굉장히 낮은 건데 왜냐면 영양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니야? 엄청 떠드는데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떠들어서 그래. 비효율적으로. 본론만 얘기하면은 편한데. 준야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급수로 갑시다. 급수. 자, 급수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볼게요. 급수라는 용어의 정의는 뭐냐면 급수는 수열의 합의 극한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수열의 합의 극한. 자, 그러면 수열의 합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SN이라고 많이 나타내요. 1항부터 N항까지야. 괜찮죠? 그럼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그렇죠? 이게 다시 한번 A1, A2, A3부터 AN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이게 수열의 합. 여기에다가 극한 씌우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 얘가 그냥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싹 다 더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끝이 있게 더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더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거를 무한급수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근데 한 10년도 안 된 것 같은데 10년 안 된 때부터 용어의 정의가 좀 바뀌었어요. 급수라는 용어 안에는 이미 무한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얘를 급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편의상 얘가 수렴한다 라고 했을 때 이 급수값을 급수의 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몰라도 돼요. 그런 거는 그냥 급수값이라고 해요. 급수값 수렴하면은. 그러니까 얘는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때 우리가 요 SN 그 다음에 시그마 AK 요거 지금 수열의 합이죠. 얘가 수열의 합인데 이 수열의 합을 편의상 급수의 일부분만 더한 거다. 그래서 부분합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괜찮죠? 부분합. 그래서 부분합이 뭐냐? 그러면은 그냥 급수의 일부합, SM.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얘는 급수의 성질. 우리가 극한 배우면 극한의 성질 배우죠. 수열의 합, 시그마도 배우면 시그마의 성질 배우죠. 뭐냐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이거 따로 계산할 수 있냐 없냐.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극한도 수렴하면 따로 계산되죠. 그렇죠?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도 얘는 뭐 수렴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따로 계산이 가능해요. 이 급수의 성질이에요. 뺄셈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러면은 곱하기는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얘는 되는데.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그마 A K 곱하기 BK 1부터 3항까지만 간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뭐냐면은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예요. 왜? K가 1일 때 A1, B요. K가 2일 때 A2, B2 K가 3일 때 A3, B3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이게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AK라고 한다면
이거는 A1, A2, A3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BK라고 한다면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얘는 또 B1, B2, B3예요. 이거 두 개를 곱한 거예요. 이 둘이 같을 수가 있어요? 안 같죠. 얘는 항이 3개밖에 없는데 얘 9개 나와요. 괜찮죠? 당연히 성립 안 하는 겁니다. 당연히 성립 안 해요. 그 말은 또 어때요? 시그마 같은 경우에 AK 곱하기 BK 이렇게 쓴 것도 우리가 분모 따로 분자 따로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곱셈 나눗셈은 안 돼요. 아, 결국에는 시그마 자체가 수학 1에서 하는 시그마 자체가 덧셈 뺄셈에 대해서만 따로 계산 가능하구나. 곱셈 나눗셈은 안 되는구나. 거기에다가 극한의 성질 합친 거예요. 극한은 수렴하는 경우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따로 계산 가능하죠. 분모 0일 때만 제외하고. 똑같아요. 급수의 성질도 마찬가지로 수렴하는 경우에만 따로 계산 가능합니다. 아, 괜찮아요? 그렇죠? 첫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게 수렴한다면 극한의 성질하고도 비슷합니다. 시그마는 어차피 상관이 없어서 그렇죠? 수렴하는 경우의 한정에서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상수배가 나왔다. 아니 그럼 어차피 개수로 빼도 되죠. 그렇죠. 이건 뭐 수열에서도 마찬가지고 수열의 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bn. 자, 얘도 우리는 항마다 따로 계산 가능하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급수의 성질은 뭐라고요? 극한의 성질과 수열의 합의 성질, 그죠? 시그마의 성질과 리미트의 성질의 교집합이에요. 둘 다 만족돼야지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참고.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bn 얘는 시그마 an 곱하기 시그마 bn. 자, 쓸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었으면 참고가 아니고 3번이에요. 괜찮나요? 그죠? 못 씁니다. 당연히 못 써요. 왜? 극한은 되는데 시그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그마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눗셈도 똑같아요. 얘도 시그마 an분의 시그마 bn으로 쓸 수가 없어요. 괜찮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이 일반항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면 자기도 모르게 분모 문제 시그마 따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월토반에서도 이렇게 들어간 친구가 또 나왔어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친구일까요? 아니, 1등급 나온 친구예요. 1등급 나온 친구인데도 자기도 모르게 간다라는 거예요. 왜? 갈 길이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염두에 둬야 돼요. 오케이. 자, 아무튼 실수 조심하고요. 끝. 이게 급수에 관련된 내용. 전부 다예요. 자, 사실 원래는 밑에 것까지 한 번 더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힘들고요. 남는 게 뭐냐면은 시그마에 관련된 급수와 일반항의 극한 사이 관계. 그 다음에 급수 여러 가지 내용들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수학 1에서 했었던 내용을 좀 한번 볼게요. 이건 수학 1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그마와 친한 것들. 자,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참고적으로 시그마와 친한 것들 이름은 무시해요. 그냥 내 맘대로 붙인 거니까. 왜 친한지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수열의 합이라 그러면은 총 몇 가지 나온다고요? 8가지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 등차 수열의 합. 그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등비 수열의 합. 그죠? 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거듭 제곱의 합. 네 번째, 거듭 제곱의 합. 다섯 번째, 거듭 제곱의 합.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얘는 교육과정 자체가 그냥 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가 아니에요.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여기서는 지금 편의상 그냥 n까지만으로 볼게요. 이게 n이 나중에 극한으로 가는 겁니다.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죠.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 자, 참고로 이 세 개는 어떠냐? 내가 잠을 자고 있어. 근데 누가 갑자기 훅 찌르면서 야 시그마 K제곱 하면 6분의 n의 플러스 2 플러스 1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진짜로. 자다가도 물어보면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진짜로. 요 세 개는 진짜 흔들리면 안 돼요. 시몬스인가? 미안. 자, 아무튼 그 다음 나오는 게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세 가지가 부분분수, 무리식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시그마, 로그에 관련된 거. 이 세 가지가 시그마와 친한 것들이야. 왜 친한지는 지금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이 8개 외에는 안 나옵니다. 8개 외에는. 참고로 얘는 수학하 유리식과 유리함수 단원에서도 등장을 하고요. 수학하 무리식과 무리함수 단원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얘는 수원부터 등장을 해요. 아무래도 로그다 보니까. 그게 수학 1 수열합에서도 또 나오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일단 이 부분에서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 나갈 것 같은데 일단 미안해. 미안. 자, 얘는 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세 가지 그냥 한번 후딱 보자. 첫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슨 100까지 nn 플러스 1분의 1. 지긋지긋하게 많이 나올 거니까 얘 보자마자 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 해줘야 돼요. 이거. 자, 이거 얘기해야 되겠지? 시간은 없는데. 이거 b-a분의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나가는 거 괜찮아요? 그렇죠? 미안해. 이거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쉽게 얘기할게. 분수꼴은 무조건 통분이에요. 무조건 통분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통분이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부분분수예요. 똑같잖아요. 이게 양변에 b-a만 나누면. 이 통분하면 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은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42분의 1 분수꼴에 관련된 덧셈은 무조건 할 게 뭐밖에 없냐? 통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통분 길잖아요. 이걸 다 계산해 놓으면 답이 7분의 6이 나와요. 와, 그럼 어떨까요? 야, 기껏 통분해서 했더니 갑자기 막 약분이 다 되기 시작해요. 되게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맨 처음에 이걸 볼 때도 어떠냐? 잠깐만. 얘 규칙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네? 그렇죠. 규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분분수는 분모의 인수마다 찢어내는 거구나. 그렇죠. 통분의 반대 연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이죠. 얘가 지금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얘도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거 통분해 보면 6분의 1 나와요. 그렇죠. 이게 하필 둘이 1 차이가 나니까 앞에 곱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얘도 3분의 1 빼기 4분의 1, 얘도 4분의 1 빼기 5분의 1, 얘도 5분의 1 빼기 6분의 1, 얘도 6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나가니까 이걸 더한다고 본다면 어때요? 앞뒤로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1에서 7분의 1 빼는 거랑 똑같지 않냐? 그래서 부분분수 왜 시그마랑 친한지 이해돼요? 그렇죠? 앞뒤로 지워지니까 얘네 전부 다 앞뒤로 지워지는 애들이에요. 되게 연계성이 좋습니다. 자, 지금 위에 같은 경우도 어떠냐? 그걸 통째로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1부터 100인데 얘는 지금 1부터 6까지예요. 이게 1부터 6까지. 그래, 똑같이 한번 써볼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시간에서 놓고 봤을 때 뒤에서 앞에 거 빼면은 1이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로 쓸 수 있다. 이걸 가지고 그냥 1부터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4분의 1 빼기 5분의 1. 6분의 1 빼기 7분의 1. 괜찮아요? 똑같죠? 같은 거예요. 시그마가 뭔가 새로운 계산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이거랑 이게 똑같은 건데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시그마는 그냥 껍데기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앞뒤로 지워지니까 그냥 7분의 6이구나 이렇게 들어가줍니다. 참고로 이 부분문수 급수 단원에서 부분문수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중간고사 문제, 최소한 문제 나옵니다. 진짜로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무리식에 관련된 거, 로그에 관련된 거. 미안해, 여기까지 가기엔 좀 힘들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184번을 설명 한번 해볼게요. 184번. 자, 2제곱 빼기 1분의 1 플러스 4제곱 빼기 1분의 1 6제곱 빼기 1분의 1. 자, 이거를 어떻게 간다고요? 이거를 영원히 더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잘 안 보이죠? 이게 부분문수일 거라고 생각이 잘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얘 일반항을 구해봅시다. 자, 요게 지금 1항이에요. 얘가 지금 2항이에요. 얘가 지금 3항이에요. 그러면 n번장은 뭐예요? n번장은? n번장은 1항은 항번호 2배 제곱 빼기 1분의 1. 항번호 2배 제곱 빼기 1분의 1. 항번호 2배 제곱 빼기 1분의 1. an이면 항번호 2배 제곱 빼기 1분의 1이에요. 괜찮죠? 그럼 얘는 지금 an이라는 애를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싹 다 더하는 급수구나. 이거 계산하기 힘들어요. 이 무한대라고 표현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부분합의 극한으로 들어갑니다. 부분합의 극한. 자, 그래서 얘는 2k 제곱 빼기 1분의 1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얘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근데 얘가 정리가 안 되는데. 이 정리하면 어차피 쟤랑 똑같은데.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분모가 인수 2개잖아요. 항상 분모가 2개의 인수 곱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분모 인수마다 찢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 찢는 게 부분문수예요. 그럼 2k-1분의 얼마, 2k 플러스 1분의 얼마로 찢어내면은 앞뒤로 지워지니까. 그래서 찢는다면은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b-a분의 1. 그 다음에 2k-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로 쓸 수 있다. 그럼 어차피 개수는 수렴한다면 앞으로 빼도 되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은 앞으로 빼고 극한 실험하겠죠. 하니까. 그래서 이걸로 그냥 들어갈게요. 1부터 n까지 2k-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로 써준다면 2분의 1 곱하기 다시 한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얘는 그냥 1씩 다 써보자라는 거예요. 다 써보면 앞뒤로 지워지는 게 보일 테니까.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이게 지금 k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그럼 k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빼기 5분의 1.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은 5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항 한 번만 줘볼게요. 왜? 앞뒤로 한 칸씩 건너뛰어서 지워지니까. 그럼 마지막 n 집어넣으면은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괜찮네? 괜찮지? 그러니까 얘는 앞뒤로 지워질 거예요. 남는 게 1분의 1 하나랑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요거 하나 남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는 2분의 1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인데 n 무한대로 가면 결국 얘가 얼마로 가요? 빵으로 가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1만 남네. 답이 2분의 1이에요. 괜찮죠? 답이 2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열의 합이 좀 자유자재로 갖고 놀 수 있어야 돼요. 수열의 합. 자, 그래서 189번 상자리는 일단 빼고요. 상자리는 빼고 저기
나머지 문제를 숙제로 갈 건데 지금 한 문제 풀 수 있을까? 지금 가야 되지 바로. 아니야? 가야 되나? 한 문제만. 186번 하나만. 요거 하나만 직접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189는 숙제에서 일단은 빼도 됩니다. 이거 푸는 게 좋은데 수학적 기납법이라서 조금 헷갈려요. 급수 아까 줬는데 안 줬나? 안 줬다? 안 줬다? 미안. 아 맞다. 오케이. 184번 방금 설명했어요. 186번. 자, 힌트를 잠깐 좀 가볼게요. 186번. 아무래도 좀 헷갈리죠. 왜냐면은 1제곱분의 3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제곱분의 5 더하기 1제곱, 2제곱, 3제곱분의 5 그렇지? 와, 이게 도대체 무슨 규칙이야? 안 보여요.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은 일반항을 찾는 거예요. 수열에서는 일반항만 있으면 끝나요. 함수는 함수식만 알면 끝나죠. 수열은 일반항만 알면 끝입니다. 보통 일반항은 미지수 번째 항을 나타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게 n번째 항. 그렇죠? 왜? n이 내추럴 넘버 약자 자연수 얘기하는 거라서 보통 수열은 n을 미지수로 잡습니다. 자, 얘가 지금 1항이고요. 얘가 2항이에요. 얘가 3항이에요.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느냐? 똑같이 분모 분자 있겠죠? 그럼 분모 분자 선 연결시켜주고 분모는 1제곱 1이면 1제곱까지 2면 2제곱까지 3이면 3제곱까지 그럼 얘는 n이니까 n제곱까지예요. 그쵸? 분자는 1일 땐 3, 2일 땐 5, 3일 땐 7 등차 수열이네. 그렇죠. 분자만 놓고 보면 그냥 한 번호 2배 플러스 1이라고 봐도 돼요. 한 번호 2배 플러스 1. 초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처럼 봐도 되고요. 2n 플러스 1이네. 괜찮죠? 이러면 보기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말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일반항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러면 다시 한번 얘는 부분합의 극한으로 많이 쓰니까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내고 부분합 그죠? 시그마 합을 일단 나타내 볼게요. 요거 그대로 가면 돼요. an 그러면은 1제곱 2제곱부터 k제곱이고 분자는 2k 플러스 1이네. 그쵸? 자, 그러면 이때 분모가 또 1부터 k까지 제곱합이에요. 이걸 보고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자다가도 쿡 찌르면서 시그마 k제곱 얼마야? 6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보고. 괜찮죠? 이게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 다시 한번 이게 시그마가 공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시그마는 그냥 압축 표현일 뿐인 거고 실제로 얘는 1제곱, 2제곱, 3제곱 그냥 n제곱이에요. 이거 우리 더하는 방법 모르잖아요. 그쵸? 등차수열 합도 아니고 이게 증명해보면은 이걸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게. 근데 이게 증명이 되게 지저분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원에서 유일하게 외우는 거 딱 이거 하나야.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 세제곱. 그렇죠? 얘를 보고 얘 둘이 똑같은 거예요. 얘를 보고 이거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고 분모가 6분의
K에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잘했어. 잠깐만. 잘했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다시 한번 요게 뭐였다고? 이걸 딱 보자마자 6분의 k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분모에는 2k 플러스 1과 분자에는 2k 플러스 1이 약분이 돼요. 괜찮아요? 이게 오히려 분자가 숫자가 똑같지 않아서 오히려 계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게. 6분의 k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분의 2k 플러스 1이었는데 얘를 2k 플러스 1이 약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식 안에서만 바꾸는 거니까. 그 다음에 번분수 6 분모의 분모가 또 있으니까 보기 싫죠. 6을 곱합시다. 그럼 이제 6은 없어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 분의 6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아까 한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한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럼 얘는 6 수렴하니까 내보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분의 1인데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이니까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괜찮죠? 여기서부터 1씩 집어넣으면 앞뒤로 지워질 거예요. 괜찮을까? 오케이. 안 써도 돼? 안 풀어도 돼? 필요하면은 쓰고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 오늘 이해 못하면은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이 문제 진짜 많이 풀어야 돼요. 급수 문제. 진짜 많이 풀 시간이 없구나. 풀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라이트센 RPM을 안 줬구나. 그냥 다시 한번 풀어봐봐요. 집에 가서. 내일 테스트에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안 되면 내일 진행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안 돼요. 진짜로.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남은 것들을 정리하면은 6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쭉 가서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어차피 앞뒤로 지워진다 그랬잖아요. 1분의 1 하나랑 맨 앞 맨 뒤 하나씩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아까 위에서도 본 것처럼 맨 앞 맨 뒤 하나씩밖에 안 남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얘가 맨 앞 맨 뒤 하나씩밖에 안 남아요.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그냥 빵으로 가겠죠. 얘는 그냥 1이에요. 그래서 1 곱하기 6 하니까 답이 6으로 나옵니다. 괜찮을까? 오케이. 자, 이거 꼭 마스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189번까지가 숙제고요. 189번은 일단 빼도 됩니다. 빼도 돼요. 나머지 거를 최대한 고민하면서 좀 풀어봐 보기 바랍니다. 수열. 자, 아무튼 미안. 오늘 좀 더 연습하게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어쩔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내일 진도는 좀 더 빠를 수 있게 최대한 문제 많이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쌩쌩한 컨디션. 그리고 잠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요. 밤새서라도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낮에 깨있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잠을 줄이는 거지. 밤에 새벽까지 공부하고 낮에 내내 피곤하면은 오히려 효율이 더 나빠요. 진짜로. 나도 잠은 최후의 수단으로 건드렸어요. 진짜. 낮에 깨있는 거 다 깨있는 거
낮에 깨는 걸 최대한 써서 막 쉬는 시간까지 공부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잠을 좀 줄이는 겁니다. 대신 낮에 버텨야 돼요. 알았어. 미안. 알았어. 안녕. 내일 봅시다. 답지?